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해외 시장은 또 변동성을 죽이면서 올랐는데 하필이면 코스피는 정반대의 흐름. 그러니까 외국인이 또 사력을 다해서 현 선물을 대량 매도해서 패대기를 치는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굳이 위로한다면 야간 선물에서는 반등을 좀 해주었지만 우리 시장만 이게 뭐지? 하는 고민은 여전하죠. 그리고 제가 어제 시황부터 선물 매도 정찰병은 좀 보낼만 하다라고 했는데 풋옵션 매수는 하더라도 꼭 장중에 청산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 좀 심화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가 출발한 위치는 기술적으로만 따지면 숏 포지션 잡기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그런 식으로 숏을 쌓으렸다가 외국인들이 한두 번 터진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제 아래로 민 외국인들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넉넉한 자본이 있죠. 오늘 시초가에 매도를 시작한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선물 매도를 하다가 9시 40분부터는 강하게 선물 매도를 늘리기 시작해서 10시에는 이미 5천억 원을 쌓았고 또 11시 넘어서면 1조 원이라는 엄청난 선물 매도를 쌓았습니다. 사실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예, 2시간 만에 선물 매도를 1조 쌓으면 유머였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반등을 한다 해도 웬만해선 반등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도 홍콩 시장 오픈하면 뭐가 달라지겠지 하는 입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미니 선물의 외국인 방향성과 빅 선물의 외국인 방향성은 일치하거나 다르더라도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인데 오늘 미니 선물은 좀 달랐어요. 장 시작하고 바로 빅 선물 시장 흐름과 함께 미니 선물도 매도가 쫙 나왔죠. 그런데 홍콩 시장 열리면서부터는 매도를 매수로 돌렸어요. 그리고 11시권에는 아예 그때 이제 시장이 427권에서 횡보할 때인데 그때는 아예 미니 선물을 순매수 1,800억 쌓아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빅 선물 시장에서는 반등다운 반등이 오후 내내 나오지 않으면서 오후 2시 40분에 언더슈팅이 나와버렸죠. 다행히 언더슈팅으로 425.75를 기록하고 나서는 간신히 아랫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러한 대량 선물 매도에 대해서 현물 매도도 6천억 가까이 나왔죠. 더 재미있는 것은 파생 시장이에요.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 6천억 매도, 코스닥 1,450억 매도, 선물 9,800억 매도, 콜옵션 44억 매도, 풋옵션 47억 매수, 87억 매수, 그리고 주식 선물 454억 매도, 이렇게 완전 풀스윙으로 숏포지션을 쌓았는데요. 이런 거 거의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아까 재밌다는 그 파생시장의 얘기가 뭐냐면 옵션 시장에서의 그 카운터파티가 누군가를 분석하는 거,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이 풋옵션을 135억을 샀어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55억 샀죠. 그 풋매수한 평균 단가를 선물로 환산하면 대충 427.5포인트 근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옵션 시장에서 개인이 풋옵션을 얼마 안 팔았습니다. 약 3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대충 본전 조금 안 되거나 약간 이익 난 상태에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대놓고 오늘 콜옵션을 74억치를 샀어요. 그것도 평균 단가가 제 기준으로는 한 428.75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개인들은 425와 439간에서 그 풋매수의 2배의 가중치를 준 양매수, 그러니까 스트림 매수라고 하죠. 요걸 한 겁니다. 개인이 이러한 포지션 구축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고 하면 안타깝게도 시장은 빠르게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오늘 콜옵션 매수한 것은 손익분기점이 434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전고점을 빠르게 돌파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만약 천천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점진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한 420 뭉개기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이도저도 안 되고 손실이 무조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 콜 매도의 카운트파티가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이 콜 매수는 지난번에 연동된 그 풋 매수와 연결된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풋 매수의 카운터파티는 누구냐라고 하면 의외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도 풋 매도 31억 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난주 월요일에 매수한 거 일부 정리한 거다라고 보고 기관이 52억 풋 매도가 사실상 이 외국인이 풋 매수를 네이키드로 했다. 그래서 기관이 그 카운터파티로서 받아준 거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저는 이번 물에 좀 제대로 하락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리스크 관리를 하겠죠. 근데
내일 시장이 대단히 중요한 게 내일 뭐 일단 그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반등을 강하지 못하게 하고 강하게 안 나오고 그냥 뭐 도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번 주 주봉은 음봉이 확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4월은 이른바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는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게 해외 시장 앞서 먼저 매를 맞는다는 생각을 한다면야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5월에는 지난 3월 24일에 기록한 선물 402.85까지 여기 충분히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5월에 그 언제 거기까지 갈 거냐 이거는 몰라요. 왜냐면 만기가 어쨌든 그 5월 그 둘째 주기 때문에 그 만기 전에 나오면 풋옵션의 파괴력이 크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다면 풋옵션의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에 보초병으로 선물 매도 진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뭐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라면 홀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풋매수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자제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도 있지만 홍콩 시장이 4월물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이 전일에 유난히 홍콩 시장이 버티고 또 강했어요. 근데 폭등은 또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결국 이 변동성 매도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홍콩 시장도 좀 붙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일이지 목요일 날, 목요일이지 오늘이네. 아유, 제가 이거 이 밤에 새벽에 맨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어제와 오늘에 대한 개념이 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목요일도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 매도가 득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풋옵션 매수는 선택지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보초병 선물 매도는 홀딩, 풋 매수는 또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연기금리 뭐 771억 주식 매도했고 개인이 이번 하락에서 또 1조 원이나 주식을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또 합쳐서 2,600억을 샀죠. 이런 식으로 하면 5월에 만약 지수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진짜 순식간에 아래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 듭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도 조용했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독일 국채가 아주 급락하기 시작해서 지난주 화요일에 기록한 저점권을 살짝 깨기도 했는데 또 그 자리에서 또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죠. 미국 세션 들어서 미 국채가 같이 또 내리긴 했는데 FOMC 기자회견 때 그 뭐 파월의 강력한 발언으로 어쨌든 아래꼬리 좀 강하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통화 시장과 골드도 기본 추세는 숏이었어요. 하지만 유럽 세션 마감 후에 달러가 내리면서 유로화가 반등했고 또 기자회견 때는 아예 플러스로 유로화가 달렸죠. 마찬가지로 골드도 유럽 세션 내내 약세였는데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1차 반등했고 그리고 기자회견과 함께 2차 반등에 성공을 해서 모두 아래꼬리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국채, 통화, 골드 이거는 오늘만큼은 로컬 이슈랑 별개로 그냥 FOMC 이벤트와 관련해서 함께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구리와 기름은 로컬 이슈가 지배를 했어요. 구리는 아시아 세션에서 뭐 강한 조정이 나왔었는데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또 빠르게 회복을 해서 난 계속 톤당 1만 불 갈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기름은 원유 재고 발표 전부터 이미 살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밤 11시 반에 원유 재고 발표 나왔는데 재고가 감소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급등이 약간 찝찝했던 게 그 브렌트 기름을 유럽 마감 때 67.37달러까지 이제 폭등을 시키는 게 이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딱 올려놓고 나서는 그 기름값은 상당량 상승분을 반납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은 이 원유 재고 감소량에 따른 상승분은 이제 다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뭐 증시가 리스크 온이면 또 추가로 상승하고 또 리스크 오프면 약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수동적인 흐름을 나머지 2거래일 동안은 좀 유지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갑니다. 오늘 새벽 FOMC가 있었지만 증시만큼은 그 실적 발표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문제는 오늘 발표한 기업들이랑 지수 선물의 흐름이 영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 마감 후에 애플이랑 그 페이스북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하지만 지수 선물은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사실 애플 같은 메가캡이 애프터아워에서 이제 3% 이상 오르면 그 S&P 지수가 최소 0.3%에서 0.5%는 오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번 그 시장의 그 주도하는 테마는 변동성 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개별 종목 단위 어떤 그 시장 흐름은 무시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AMD랑 인텔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제 AMD가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했죠. 그래서 시간에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 갭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1.4%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경쟁사인 인텔이 반등을 했느냐? 아니에요. 인텔도 추가 하락했어요. 뭐 구글도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죠. 그래서 갭상승했는데 초반에는 좀 달렸는데 윗골이 달리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 지금 실적 발표 후에 계속 이익 실현의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빅테크의 실적 발표들이 대충 마무리되는데 만약 내일 애플마저도 또 윗골이 달고 음봉이 나왔다. 물론 뭐 완전 마이너스까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음봉이 나왔다 하면 이번 실적 시즌 이후에 제대로 오른 것은 저는 은행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시장이 5월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중 빌황 주식 오늘 GXX 그 테크해주 보초병 빼고는 거의 다 정리했어요. 2주 동안 아주 충분한 수익을 내줬는데 내일은 그 VIP 샵도 별일 없으면 정리할 계획이에요. 다만 이 파페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인데 저는 내일까지 현금 비중을 크게 늘려갖고 5월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좀 시장을 관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금요일에는 뭐 상당량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FOMC 얘기 볼게요. FOMC 이전에 증시는 너무 조용했어요. 그냥 계속 시장 변동성을 눌러 깎고요. 그리고 FOMC 기자회견 때도 증시 변동성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물론 FOMC 기자회견 초반에 뭐 테이퍼링 계획 논의가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뭐 지수 선물이 잠깐 올라서 장중에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내 상승분 다 반납했거든요. 그리고 또 장마감 직전에 또 눌리는가 싶었더니 어쨌든 애플 뭐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또 급등을 시키면서 4180선 이상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시간에서 발표된 그 페이스북, 애플 그것 때문에 새벽 5시 이후로는 지수 선물이 꽤 많이 올라서 끝났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종목이 상승분에 비해서 지수 선물이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증시는 변동성 매도였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수는 계속 변동성 매도의 흐름을 보였지만 이 달러는 계속 내리면서 이번 그 월봉을 대음봉으로 마감을 시켰어요. 이 월봉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참 흔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월봉 이틀 남은 상황에서 뭐 저는 유로화나 뭐 달러 뭐 이런 거에 이제 큰 변화 기대를 하긴 힘들고요. 그냥 저는 이번 물은 대충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전략 얘기해 볼게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끌고 오던 콜 445 네이키드 매도분은 오늘 장마감 무렵에 청산을 할 계획이에요. 아마 별일 없으면 뭐 적지 않은 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이익 실현한 프리미엄을 가지고는 5월 중에 제가 풋옵션 매수를 할 재원으로 좀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선물 매도 보초병을 보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콜 445 네이키드 매도랑 콜 435 커버드 포지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콜 445를 이익 실현하겠다는 것이고 그 커버드 콜용 435 콜 매도분은 금요일에 주식 보유량 제가 절대치를 좀 줄일 거거든요. 그때 함께 줄일 계획입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콜 매도 청산하면서 지금 그 만든 현금을 가지고 할 건 뭐냐면 5월에 좀 적극적인 하방 포지션을 구축할 때 쓸 그 품매수 재원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402.5포인트를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간다라는 건 아니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만 두고 선물 매도를 하기에는 본대를 보내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콜 매도분 이렇게 계속 걷어내면서 쌓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품매수를 할 게인데 이게 5월 초에 나타날지 5월 마지막 주에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에 나타난다면 그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이 어쨌든 같이 받쳐줘야 되니까 저는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없다고 봐요. 그냥 품매수 없다고 보고
게다가 오늘은 이제 홍콩 지수 선물 옵션 만기죠. 또 우리 시장 위클리 옵션 만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은 시장이 변동성 매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풋매수는 이번 주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계속 변동성 죽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 정도면 선물 매도 보초비용 보낼 만 하거든요. 물론 포지션으로요. 그리고 풋옵션 매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은 쌓아볼 만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추격해서 풋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 시장이 진짜 버거워하는 것 같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풀어지려고 하면 최소한 횡보인 모습이 나오면서 자꾸 상승이 제한될 때 그러면서 하락의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단순히 고점 온 것 같아 보이니까 숏을 막 상당량 잡는다 이러면 오랫동안 고생할 수가 있어요. 다만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제 며칠 정도 지나면 쌍봉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숏 포지션 잡고 싶은 분들은 보초병을 보내라. 그런데 이 보초병은 손절을 할 각오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야, 보초병이야말로 손절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가 보내는 보초병이 성격은 이 스파이크 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선진 시장은 스파이크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이 소뚜껑 모양으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에 보내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 드는 그 보내는 보초병은 손절을 한참 늦게 하는 거예요. 선진 시장에서 그렇게 손절을 손절을 큰 폭을 잡고 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선진 시장이 아닌 그 이머징 시장에서는 그 급등한 다음에 급락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는 물론 손절을 거도 더 잘해줘 오히려. 응? 그런데 급등했다가 이제 내려가는 시점 때 때릴 때는 그 직전 고점 그 급등한 고점만 안 넘기면 손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하면 바로 거기 손절이 되고. 그런데 이 선진 시장은 그냥 적당히 내려간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는 힘이 들면 거기서 때리는 그 고초병은 손절하면 안 돼요. 예. 완전히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적은 양을 보내라. 그리고 풋매수도 되게 적은 양을 보내서 한번 뭐 미국 시장은 이제 그 숏을 조금씩 담아보자.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아, 이거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서 그리면서 뭐 옆에서 뭐 강의하듯이 얘기를 하면 직관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제가 시황을 전달하는 목적,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그 전일시장 요약해서 보낸다. 이 목적에는 어긋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는 뭐, 회원 문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이런 그 언제 풋옵션을 정확하게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적인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